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장 사업 및 창업 아이디어 선별 및 발견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의 선별과 발견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아이디어의 선별입니다. 그 사업 기회를 인식하는 것은 창업 기업가와 자원의 동원을 합쳐서 창업의 주요 추진 3대 요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회를 기존 기업이 아닌 우리 창업 기업이 가질 때 창업 기회의 발생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기존 기업이 포착할 수 없는 창업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창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기회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사업기회와 관련된 제반 여건을 잘 마련하고 준비하는 경우로 즉시 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미래적 사업기회로서 그것이 사업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 여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사전 여건 구비에는 기술적 개발이라든지 인구의 변화 또는 생활 습관 및 기후의 변화, 자원의 발견, 또 경제적 변동, 정부 규제의 변화 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업기회의 잠재성과 어떤 개념의 명확성을 축으로 해서 사업기회를 평가해보는 사업기회 매트릭스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제 5년 이상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념은 명확하나 수익의 잠재성이 낮은 영역의 사업기회를 추구해서 계속 중소기업을 머물게 되는 우리가 제4사분면 또 사업 개념도 명확하고 수익의 잠재성도 떨어지는 실패 영역을 제4분면 또 사업 개념도 명확하고 수익 잠재성이 큰 영역으로 기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창업자들도 선호하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고 성공적인 성장이 어려운 제2사분면 또 하나는 수익 잠재성은 높지만 그 사업 개념이 아직 불투명해서 다른 기업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판단되거나 평가되지 못하는 영역을 제3사분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야심찬 창업자가 노리는 영역은 제3사분면으로 이 영역에 대한 치밀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차별적이고 독특한 사업 개념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우리 예비 창업자는 고도로 성장하는 벤처기업을 키울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러한 스타일의 표를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수익 잠재성과 사업 개념이 명확하냐 불명확하냐 또는 수익 잠재성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매트릭스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어쨌든 사업 개념도 불명확하고 수익 잠재성도 아주 작은 네 번째 우리가 실패 기업은 우리가 시작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개념도 명확하고 수익 잠재성도 큰 2사분면이라고 하는 매우 경쟁적인 영역은 아주 선호된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장 선도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선도로 진입한다는 명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새로운 상품의 시장 진입을 통해서 유사 상품을 포함해서 최초로 시장에 진입하는 말하자면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업체는 창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델리스와 골든 50개의 상품 영역의 선도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에 기반해서 시장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 요건 충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성공적인 시장 선도자는 대량 시장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많은 시장을 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공용인 시장 선도자는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영상의 지구력을 지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성공용인 시장 선도자는 재무적 자원을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칠 줄 모르는 혁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신의 강점을 새로운 시장에 이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업 아이디어의 발견인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선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한 사업계를 포착해내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사업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사업 아이디어는 뭐 일단은 효율적인 사업 아이디어의 선정 단계를 거치기 전에 우선 뭐 탐색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감안해야 될 사항은 창업자 자신의 제일 중요한 뭐냐? 뭐 과거의 경험, 현재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야에서 또는 매우 가까운 사람이 추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과 흥미 있는 분야, 그 다음에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업 영역이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망이 매우 좋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택해야 되고 사업비 소비자의 동향을 철저히 파악을 하고 창업 기업의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의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창업 아이디어를 발견할 것인가? 자, 베이퍼는 성공적인 사업 아이디어의 발견에 관한 연구 결과로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창업 기업은 사업 아이디어를 창업자 자신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 직장, 현재 직장의 경험 또는 취미생활 등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결코 우연한 과정이 아니라 신중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찾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퍼가 제시하는 사업 아이디어의 발견 원천은 뭐 브레인스토밍, 또 관찰 등 뭐 정신적인 훈련과 고객, 또 브로커, 또 뭐 교수 등의 어떤 여러 사람들의 접촉, 또 뭐 전시회나 도서관, 또 공장이나 연구소 등의 방문을 통해서 또한 독서비, 추세 분석 등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성공적인 사업 아이디어는 남들로부터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자 자신이 본인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한 점을 유념하시고 특히 전 직장의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직장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전 직장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뭐 체험하고 습득해서 기업 간의 어떤 경쟁력에서 뭐 대응력을 배우고 익힐 때 뭐 사업 아이디어 분야에서의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적인 현황과 이비점 또는 발전 가능성을 잘 파악할 수도 있고 뭐 장단점 또 비교 분석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어서 시장 실패를 줄이는데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공급업체와 고객과의 관계 또한 정립이 되어서 사업 아이디어 발견에 매우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 직장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을 때는 그 창업 기업이 과거 기업과
기업과 직접적인 어떤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과거 취업 당시에 고용계약에 의한 퇴직 후 유사 관련 업체의 근무 조건 제한이라든지 기술 관련 사업화의 업무 사용의 어떤 기밀 누설 이런 규제 대상일 경우에는 창업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청과 인맥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업 기회를 인식을 시키고 사업 동지로서 초청하여 창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시간적, 금전적인 제약 등으로 이제 창업 기업은 협력자를 어떻게 또는 동업자를 초청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사업 기회 포착이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활동이라든지 직장 활동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만남과 인맥으로 상호 이제 커뮤니케이션 또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들로 하여금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또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권리의 취득과 자영업인데요. 우리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또 지적재산권을 확보한다든지 우리가 제작 및 판매권의 어떤 취득 등 각종 권리와 취득된 권리를 이용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그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사업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거래처를 통한 아이디어 발견과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자영업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에서 더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허나 실용신안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또는 기술력이 부족한다 이럴 때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돈을 주고 획득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일상적인 관찰과 취미생활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신에게 발견된 문제를 관찰을 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때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즐겨하는 취미생활로부터 사업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장시간 투자, 이 취미생활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고객의 구매 욕구를 철저히 확인해서 사업 아이디어로서의 어떤 최선의 기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취미생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일 재밌고 즐거운 거죠. 그 안에서 내가 사업의 아이디어를 발견해낸다면 그만큼 좋은 기회는 없겠죠. 내가 산을 좋아한다. 내가 산을 좋아하는 그 안에서 등산용품이라든지 등산 의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너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항상 내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발견한 문제를 관찰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또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확보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전 직장에 의한 어떤 경력 그리고 이 취미생활을 통한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재밌고 신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계획적인 탐색입니다. 사업의 아이디어는 우연히 기회를 포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탐색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 창업자는 사업 아이디어의 발견을 위해서 사업성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탐색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 시장과
소비자 욕구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기술이라든지 산업 분야의 전문 지식을 적극적으로 몸소 취득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심 있는 분야의 직장 경험 또는 협력관계 종사를 통해서 예비 창업자의 사전 사업 활동을 배우고 익히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사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전수받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한식이라든지 중식 또 일식 같은 이런 이제 그 사업장에 찾아가서 몸으로 습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창업 기업가는 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습득하고 일정 규모의 자금을 축적을 해서 투자 기회를 모색을 하고 주변의 인맥을 자신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대표적인 창업 전 근무처별 이제 창업 업종이나 창업 전 직무 분야별 창업 업종을 살펴보면 그 중소기업 근무자는 기초 소재 및 가공 조립 업종 분야의 창업을 주로 하나 그 대기업이라든지 연구기관 출신자는 서비스 업종의 창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약간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제 상업 서비스업 경력자는 생활 관련 업종의 창업을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창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출신자들이 기타 기관 출신자에 비해서 더 큰 창업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창업 전 종사 직종별 창업 형태를 살펴보면 기능기술직, 관리감독직, 판매 영업이라든지 사무, 연구개발직 창업이 대부분이고요. 이들 종사자들의 창업 업종은 주로 가공, 조립 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직과 기술직, 또 연구개발직 등 기술 분야 전문가 출신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직은 생활 관련 업종을, 관리감독은 기초 소재 업종을, 또 전문직은 서비스 업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해서 우리 원천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창출입니다. 창출. 창출이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업 아이디어는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의 기본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창업자는 이를 통해서 사업계를 포착하는 발판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상생활의 경험과 지식 또는 기술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창출 기법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경험의 재구성입니다.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보다 앞서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로 연결시켜서 좋은 어떤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사고력 증진. 대개의 사람들은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이들 정보를 창의적으로 이제 회상을 해서 재구성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의 결핍은 직관력, 비논리적 사고를 도외시해서 자신의 창의성을 상실하고 개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집단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증진하는 경향을 감안해서 창의력을 자극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앞에서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창출과 창의적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주어진 시간에
특정 문제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일단은 리더가 앞에 나가서 참여자들 모두에게 아주 자발적이고 아무 아이디어를 내도 상관없다는 그런 편안한 자세에서 하는 겁니다. 특징은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야유나 이런 것들을 보내지가 않고 아주 편한 마음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모든 구성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얻는 거고, 사실은 이제 역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또 있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긍정적인 얘기, 또 한쪽은 부정적인 얘기에서 서로 공격을 해서 살아남는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시네틱스입니다. 시네틱스는 원래 윌리엄 고든이 체계화한 기법으로 생산한 특정 문제에 대해서 그것과 친숙한 모형을 찾아내게 됩니다. 먼저. 그래서 말하자면 문제의 생소함을 제거를 하고 또 친숙한, 그 다음 단계로 친숙한 모형의 문제를 하나에 유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것을 익숙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직접적, 상징적 또는 환상적 유추 등의 방법으로 적극하여 추측과 맞춤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연상법이라고 하고 연관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 번째 자유연상법은 우선 특정 문제와 관련된 단어나 문구를 우리가 이제 화이트보드나 어떤 벽면에 적고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서 유추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된 어구에 관련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과정을 반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남는 걸 채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제 연관법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특정 사안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질의하고 새로운 조합의 개념, 말하자면 관계를 분석해서 아이디어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의 자유연상법과는 조금 강제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의 거는 이제 관련된 새로운 걸 계속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고, 강제는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분석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빅드림법입니다. 말하자면 말 그대로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특정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꿈을 꾸듯이 부정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해 놓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비전을 채택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포커스 그룹입니다. 신제품 개발 시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진행자가 14명 정도 이외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정 제품 영역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유도해 나가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제품을 개발해 놓고 아니면 이 소비자들이 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관여를 하면 어떤 토론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토론을 하게 하고 관계자들은
관망을 하거나 이런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뭐 표현을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뭐 사업 아이디어 발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다음 장은 제5장 틈새 시장 창업을 위한 전략 분석이 되겠습니다. 뭐 이 장에서는 틈새 시장의 의미라든지 틈새 시장과 가치 혁신 전략 분석, 또 가치 혁신을 응용한 경쟁력은 우리가 틈새 시장을 만드는 어떤 테크닉, 그 다음에 기존 틈새 시장과의 한계 및 성장 지속 조건, 또 성공한 뭐 틈새 아이템을 또 체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틈새 시장,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틈새 시장은 영문으로 우리가 니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뭐 반대되는 개념이 매스 마케팅이라고 하죠.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판매를 하는 매스 마케팅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니치하면 틈새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뭐 외부 환경의 변화가 많은 상황에서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니치라는 건 대중시장이 붕괴된 후에 세그먼트, 세분화된 시장 및 소비 상황을 설명하는 말로서 우리가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틈새, 빈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의미적 표현은 남이 아직 모르는 좋은 낚시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틈새 시장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개성에 따른 수요를 창출해내는 겁니다. 마케팅에 우리가 STP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틈새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그 안에서 타겟을 찾고 포지셔닝을 하는 이러한 전략인데요. 일단 뭐 우리가 아주 작은 틈새를 발견하려면 일단 마켓을 쪼개서 특정한 시장을 가진 어떤 그 소규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난이하지 않는 남들과 다른 시스템과 아이템으로 우리가 이제 뭐 차별화 전략, 차별화된 상품과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기존의 어떤 평범한 시장을 이탈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서 뭐 말하자면 새로운 시도와 사고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틈새 시장을 우선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STP 전략, 어떤 대중 시장에서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쪼개기. 그 쪼갠 하나의 어떤 일부분을 차별화해서 집중화해서 공략을 한다는 뭐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